성파 스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 근본을 깊이 따져보면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의 핵심 사유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혼란과 감정,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지만 대부분 그 표면만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편할까? 하고 스스로 묻고 또 묻지만 문제의 표면만 건드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파 스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내며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아래 깔려있는 근본을 잘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그 배후의 흐름을 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성찰과 관찰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층위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말 자체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다른 이에게 비난받기 싫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큰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지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부드러움과 흔들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습관과 바탕을 업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마음속의 오래된 패턴이 바깥의 자극과 만나 감정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원인을 잘못 짚을 때가 많습니다. 성파 스님이 강조한 근본은 바로 이 깊은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갈등의 진짜 원인은 서로의 말투나 취향, 성격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는 습관,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만들어낸 작은 갈고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갈고리가 서로의 마음을 긁어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쌓이면 감정의 벽이 생겨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보면 갈등의 실체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있었기 때문이고,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살피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근본을 인연의 씨앗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씨앗이 어떤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랫동안 쌓인 불만, 억울함, 비교, 두려움 같은 씨앗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파 스님이 강조한 것은 이 씨앗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씨앗의 정체를 모르면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 잘못된 탓을 돌리게 되고 결국 삶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씨앗을 보면 열매가 왜 나타났는지 이해하게 되고, 아,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을 반복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문제를 더 깊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복잡한 철학 공부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습관이지만 왜 스마트폰을 잡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묘한 불안감, 외로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마음의 공허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해서 우리는 자극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간화선이나 마음 챙김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불편해하는 지점, 도망치려는 지점, 기대 붙으려는 지점을 정확하게 보면 그 마음의 본래 성질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근본을 보는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도 근본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욕심은 결국 부족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부족할까봐 두려우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보면 욕심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듯 욕심도 밖에서 해결하려 하면 끝이 없지만 근본을 비추어 보면 그림자는 본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파 스님이 강조한 근본은 수행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오래된 기와 지붕, 나무 기둥, 향냄새,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단지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일인데 절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돕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이 더 울림이 큰 이유도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자연의 흐름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바람 한 줄기도 물소리 하나도 모두 스스로의 역할과 이치를 그대로 드러내기에 그 사이에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복잡한 결들을 잔잔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근본을 본다는 말은 또한 전통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성파 스님은 불교뿐 아니라 도자기, 서예, 전통 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신데 그 이유 역시 근본을 보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빚는 일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흙을 빚을 때 흙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양이 쉽게 무너지듯 수행도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흙은 부드럽고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가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억누르면 상처가 되고 너무 풀어놓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성질을 알면 마음도 흙처럼 다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행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물은 흐르되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고이고 길이 나면 흐르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며 세상을 적셔줍니다.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저 물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이 가진 본래의 근본적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수행자에게 물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그 근본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물이 억지로 움직이지 않듯 수행도 억지로 꾸미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마음의 성질을 잘 살펴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파 스님이 말한 근본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바쁘고 관계는 복잡하고 정보는 넘치고 감정은 빠르게 변합니다. 이 속에서 근본을 바라보지 않으면 삶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친 집착을 하기도 하며 결국 마음은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보는 눈을 조금만 길러도 같은 상황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을 때 표면만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역시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근본을 본 수행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아야 조금의 안정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거워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성격 같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는 상처, 공포, 외로움, 혹은 오래된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그 자리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그 자리와 화해할 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결국 본래 면목을 보는 일, 즉 현상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나무를 볼 때 잎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라는 말처럼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 경험, 성장 과정, 상처, 기쁨, 슬픔이 모두 녹아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되며 삶이라는 전체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파 스님이 말한 근본을 보면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복잡하지 않으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단지 그 단순함이 여러 감정과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근본을 보고 나면 삶의 이치는 물 흐르듯 선명해지고 마음은 바람처럼 가벼워지며 복잡한 문제들은 불현듯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고요히 머물라고 합니다. 그 모든 수행의 목적은 단 하나,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근본을 본다는 가르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삶은 자연스럽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근본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지고 투명해진 마음은 다시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도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본을 비추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자리부터 천천히 자라납니다. 성파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을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스스로 밝아질 것이다. 근본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야 싹이 트듯이 마음도 매 순간 알아차림이라는 빛이 닿아야 비로소 근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줄 알고 걷는 순간에는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누군가 말할 때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근본이 비춰지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되듯 마음도 내려놓고 가라앉힐수록 근본의 모습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히 누워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나뭇잎은 흔들리는 것이 본성이 아니라 그 순간의 조건에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뿌리의 자리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뿌리를 보는 눈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상황의 변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그 흔들림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바닥, 즉 근본에 머물 줄 알게 되면 일시적인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더 넓고 깊은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표면만 보면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 작은 무시도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늘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 작은 감정에도 크게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근본을 보는 순간 문제는 상대보다 나의 마음에서 더 많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 무거웠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상대를 탓하던 마음 대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오래도록 품어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의 표면은 언제나 파도가 일고 요동치지만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이 깊은 바다를 만나는 것이며 우리의 본래 마음 역시 바다처럼 넓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건들은 파도에 불과하고 그 파도는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파도에만 몰입해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파도가 크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고 파도가 사라지면 겨우 평온을 얻은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 평온은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근본을 본다는 지혜는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말투, 행동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든 근본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까칠하게 굴던 사람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힘든 사정을 털어놓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단지 까칠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미워할 이유를 잃고 대신 깊은 공감과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며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갈등은 근본을 보지 못해 생기고 화해는 근본을 본 순간에 시작됩니다. 성파 스님이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이어집니다. 전통은 단순히 옛것을 고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마음이 어떤 근본에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입니다. 예를 들어 옛 도자기 하나를 보면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삶을 어떤 태도로 다루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한 선 하나에도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수행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그 태도 자체가 근본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을 본다는 지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귀결됩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근본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뿌리로 돌아가고 뿌리로 돌아간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이 나를 흔들게 두지 않고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 자리가 고요해지면 삶은 다시 제 모습을 찾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회복합니다. 성파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시 꺼내보라는 초대이며 근본을 살필 때 삶은 어느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근본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밝아지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조차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커피를 마시며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며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근본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정확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소라는 한겹 벗겨지고 벗겨진 자리에는 부드러운 평온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인연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 조금은 이해되는 듯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깨달음의 폭발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면서 찾아오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마치 새벽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빛처럼 마음의 근본도 서둘지 않고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말합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 근본을 보려는 마음이 준비되면 이치는 어느 순간 걸음걸음마다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하고 조금 덜 집착하며 조금 더 고요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는 자리로 옮겨져 있고 그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전보다 훨씬 넉넉하고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실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다짐은 거창한 수행이나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근본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의 뿌리를 잠시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하고, 조급함이 치밀어 오를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 마음이 어디에 매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고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제보다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누군가를 볼 때 겉모습이나 말투만 보지 않고 저 사람도 나처럼 여러 마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어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다짐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은 자연스레 힘을 잃고 연민이 마음 한가운데 고요히 자리합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다만 조금 더 알아차리며 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큰 수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짐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기쁨도 불편함도 모두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의 근본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은 마음의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복잡했던 마음이 훨씬 가볍고 넓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다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근본을 바라보면 된다. 이 다짐만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더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향을 향해 조용히 흘러갈 것입니다.